자, 여러분, 이 작품은 이제 근래에 기출이 되었었던 수필 작품이죠. 박지원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조선시대 실학자로서 수필도 많이 쓰고 소설도 많이 쓴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수필을 쓰면 이제 약간, 음, 본인의 어떤 청나라 기행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에 기행 다녀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거기서 이제 느낀 점들을 많이 표현을 하겠죠. 근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약간 일상에서 어떤 깨달음, 일상의 기록, 이런 것도 다 수필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소설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소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양반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실학자잖아요. 그 당시에 양반은 성리학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양반들이 공부하는 성리학이라는 게 얼마나 효용이 없는지,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늘상 친구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작가니까 잘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우리 마찬가지로 기출되었던 보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박지원이 벗사김을 소재로 하여 홍대용에게 쓴 서간문. 여러분, 홍대용도 유명한 실학자잖아. 그쵸? 여러분, 서간문은요, 편지죠, 편지.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과 당대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그쵸. 박지원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참된 벗사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대요, 여러분. 박지원의 다른 작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은 예덕선생전이라는 작품도 보면 딱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냐에 대한 관점이 담겨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같이 읽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친구를 좋게 봤고 어떤 친구를 나쁘게 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글을 통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우리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젊은 시절에는 과연 나도 허황된 명성을 연모하여 문장을 표절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잠시 예찬을 받은 적이 있지요. 라고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스스로의 과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쵸? 어떤 거, 문장을 표절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 쓰는 게 좋다라고 느낀 게 나의 과거였다. 그렇게 해서 얻은 명성이란 겨우 송곳 끝만한데 쌓인 비방은 산더미 같았으니 매양 한밤중에 스스로 반성하면 입에서 신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명성은 송곳 끝, 즉 아주 적은데 비방은 산더미 같았대요. 즉 둘을 대조하고 있죠. 명성은 작았는데 내가 얻은 비방은 매우 컸다라고요. 그쵸? 자, 그리고 산더미 같다 직유법이죠. 그쵸? 내가 늘 반성을 했대요. 명성과 실정의 사이에서 스스로 깎아내리기에도 겨를이 없거늘 더구나 감히 다시 명성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라고 서리법으로 쓰고 있죠. 즉, 자신이 나를 돌아보는 것도 매우 바쁜데 언제 내가 다시 명성을 쌓기에 몰두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명성을 위한 벗은 이미 나의 안중에서 떠나버린 지 오래입니다. 즉, 여러분, 명성을 위한 벗은 뭐 말하는 걸까? 그쵸? 내가 어떤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친구를 말하는 거. 한마디로 누구랑 친하면 참 간지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제니랑 친구야. 아, 막 자랑하고 싶겠죠. 그쵸?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막 제니한테 전화 오면은 제니야 이러면서 받는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나를 드높이는 친구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박지원이. 이른바 이익과 권세라는 것도 일찍이 그 길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요. 즉, 이 사람도 이익이나 권세 같은 것들을 사라졌죠? 이익과 권세라는 것들을 쫓아봤지만 이제는 내가 그거를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대개 사람들은 모두 남의 것을 가져다 제 것으로 만들 생각만 하지 제 것을 덜어내서 남에게 보태주는 일을 본 적이 없대요. 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쵸? 남의 것을 자기 걸로 만들 생각만 하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들의 어떤 속성을 표현하는 거죠. 명성이란 본시 허무한 거다라고 내가 느낀 점을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어서 혹은 쉽게 서로 주어버리는 수도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과 실질적인 권세에 이르면 어찌 선뜻 자기 것을 양보해서 남에게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쵸, 서리법이죠. 실제 이득과 관련되면 절대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길로 바삐 달려가는 자들은 흔히 앞으로 엎어지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보기 마련이니 한갓 스스로 기름을 가까이 했다가 옷만 더럽힌 셈입니다. 즉, 명성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삶은 더러워지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 역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비열한 논의라 하겠지만 실상은 분명 이와 같습니다. 또한 진작 형에게서 형 누구겠어? 그치, 홍대용이겠죠. 왜냐면 홍대용에게 보내는 편지였으니까요. 이런 충고를 받은 바 있어 이익과 권세의 이 두 길을 피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대요. 오, 내가 명성, 이익, 권세를 쫓는 이 세 부류의 것들을 버렸다니까 이런 거는 안 좋은 친구들의 유형이겠죠.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서 비로소 눈을 밝게 뜨고 이른바 참다운 것을 찾아보았더니 대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내가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나니까 나의 진짜 친구가 없었대요. 벗 사기는 도리를 다하고자 하면 벗을 사귀기란 확실히 어려운가 봅니다. 하지만 어찌 정말 과연 한 사람도 없기야 하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아이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잘 깨우쳐 준다면 비록 돼지 치는 종놈이라도 진실로 나의 어진 벗이요 의로운 일을 보고 충고해 준다면 비록 나무라는 아이라도 역시 나의 좋은 벗일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래요. 그쵸? 이상하게 되네. 자, 이런 친구들은 좋은 것이고요. 즉, 나무하는 아이라도 나에게 의로운 일을 보고 충고해 준다면은 이 역시 나의 좋은 것일 거래요. 여러분 보니까요. 지금 종은 신분에 따라서 나보다 더 낮은 신분에 있고요. 나무하는 아이는 나보다 어린 나이의 사람인 거죠.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친구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죠. 즉, 신분이나 나이 차에 어떤 기준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의 친구는 나에게 옳은 소리를 해주는 게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이 세상에서 내게 벗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돼지치는 벗은 경서를 논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가 어렵고 나무하는 벗은 손님과 주인이 입양하는 대열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금, 옛날과 지금입니다. 옛 고자의 지금 금자예요. 더듬어 보면서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서리법으로 얘기하죠. 한마디로 봐봐 얘들아. 나에게 옳은 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면 신분이 됐든 나이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글을 읽기엔 조금 어렵잖아요. 그쵸? 왜냐? 이 사람들은 일이 있다 보니까 양반들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책 읽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도 마음껏 어울리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중략 이유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안에서 한번 만나보아 서로 거리낌 없이 회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천리를 멀다 아니하고 찾아가고 말겠습니다만 형도 홍대용이죠. 이런 것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게 아닌지요? 아니면 영영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서 끊어버렸는지요? 지난날 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없었기에 지금 마치 한 가닥 울적한 마음이 들어 우선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울적한 마음이 든 이유는 뭐야? 그치.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진정한 친구 사귐의 어려움에, 아이고, 진정한 친구 사귐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울적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 홍대용, 즉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대표적인 편지글, 그다음 뭐 일기글 이런 것들이 수필이에요. 가볍게 나의 이야기를 적는 거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글은 아니겠지만 친구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야겠죠.